우리 법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유책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법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유책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외도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게 되면 여성분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그 외도의 시점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상태였고, 그런 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남편의 유책성도 상당하고, 그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사실상 파탄이 됐고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상태에서 외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도가 혼인생활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혼인생활이 파탄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본 당사자다, 이런 주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이 절대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어느 분의 행위가 혼인생활 파탄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아니면 계속 유지되거나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사실은 소송에 있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어디 외상이, 신체적인 외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해당 부위 사진을 날짜가 나오도록 해서 찍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가정폭력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해 놓는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가정폭력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몸에 멍이 들거나 피가 나거나 이러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그런 폭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고 해서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사진을 찍을 만큼 멍이 들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마땅히 확보할 만한 증거라는 것은 사실 없는데, 이런 폭력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지난밤에 나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내가 불편했다, 힘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고 배우자가 내가 술 마셔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보내거나 하면 그 문자를 통해서도 그 전날에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물리적인 마찰이 있었고 피해자가 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정황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이런 식의 증거도 재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결심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갈등이 생기고 배우자가 이런 폭력을 쓰거나 하면 꼭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만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주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배우자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적절하게 조언을 좀 듣는 그런 방법도 좋고, 아니면 갈등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부부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사실은 갈등을 해소하고 잘 살 수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갈등이 있을 때 관련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조언을 듣고 하는 게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서도, 또는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